대법원 2012도 13,607 판결은 영장 없이 취득한 금융거래 정보의 증거 능력과 그 정보를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의 허용 범위를 다룬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백화점 절도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범인이 현장에 두고 간 점퍼 안에서 신용카드 매출점표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카드회사에 공문을 보내 매출점표의 거래 명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은 발부받지 않았다. 그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이 특정되어 긴급 체포되었고 구금 상태에서 제1범행과 제2범행을 자백하였다.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출석하여 제3범행을 자백하고 피해품을 임해 제출하였다. 제1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쟁점은 명확하였다. 신용카드 매출점표의 거래 명의자 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취득한 경우 그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나아가 그러한 위법한 1차 정보 취득을 기초로 확보된 피고인의 자백이나 피해자, 진술 등 2차적 증거까지 배제하여야 하는지도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먼저 신용카드 매출점표의 거래 명의자 정보 역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거래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려면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며 영장 없이 취득한 경우 그 정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 2에 따른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영장주의의 적용을 분명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대법원은 2차적 증거에 대해서는 예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위법수집 증거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고 절차 위반이 적법 절차의 실질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1차적 증거와 2차적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다시 자백하였고 피해품을 임의로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진술 역시 그 이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법정 자백과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다. 결국 상고는 기각되었다. 헌법적으로 이 판결은 금융정보 역시 사생활과 밀접하게 결부된 영역으로서 영장주의의 엄격한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융거래정보는 개인의 경제적 활동 내역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로서 헌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적법 절차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카드 매출점표의 거래 명의자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본 해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형사법적으로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취득한 정보가 피고인 특정의 출발점이 되었고 긴급 체포와 최초 자백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후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이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석방 후 자백과 시간의 경과를 인과관계 단절의 근거로 보았지만 최초 위법행위가 수사 전체의 방향을 설정한 구조적 영향까지 충분히 차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 판결은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발견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결국 이 판결은 금융거래정보 수집에 대한 영장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천명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서 2차적 증거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절충적 입장을 취한 사례로 평가된다.